김용이 대선 자금으로 기소가 됐고 정진상은 뇌물이다. 뇌물이라는 얘기는 사익을 편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뇌물을 받고 어떤 것을 해줄게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3인방이 김만배에게 428억을 약속을 했다. 저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사건의 전모를 검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기소 이런 것들이 자신 있다. 이 돈에 그게 정치 자금이든 뇌물이든 지금 김용이 어제 기소가 됐죠. 네, 김용은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은 정진상. 그래서 좌김용, 우진상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지금 김용이 어제 기소가 됐는데 기소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시듯이 재판에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합니다. 예, 일어날 기자에 소송할 때 그 소자 아닙니까? 기소. 예, 이런 단계로 했는데 김용은 정치자금 김용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다. 성격이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돼 있는 거고, 예, 정진상은 지금 뇌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 하도 이런저런 돈을 많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뇌물, 예, 이 정치자금하고 관계가 없이 자기 스스로 사익을 취한 그런 뇌물로 이 성격을 규정을 하는 것이죠. 뇌물이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보스인 이재명이 연루가 됐다면은 그는 배임이 되는 것입니다. 배임. 네, 그 돈의 일부가 어떻게 이재명을 위해서 쓰였다거나 이재명이 그것을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어떤 성남시장이었다 또 경기도지사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배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둘러싼 지금 8건의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 배임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3인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3인방, 누구가 3인방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왼팔 김용, 오른팔 정진상, 또 다른 사람이 성남 도계공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네, 지금 유동규가 처음 이 실체를 지금 불기 시작을 해서 이 428억이라는 것이요, 검찰에서 자신 있게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게 유동규의 증언과 이런 그 녹취 파일 이런 게 없으면은 저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유동규가 재판에 가면서 내가 진죄는 내가 달게 받겠다. 그렇지만은 이 김용, 전진상 그 뒤에 이재명이 시켜서 내가 한 것까지는 내가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다. 그들이 시켜서 한 거는 그들에게 죄를 물어야 된다. 내가 이른바 독박을 다 쓸 수는 없는 노래 아니냐라고 완전히 이 스탠스를 바꾸었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가 증빙할 수 있는 돈의 흐름, 용처 이런 것들은 지금 검찰에서 상당 부분 진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428억이란 구체적인 액수가 돼 있는데요. 네. 이 428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가 워낙 민감한 내용이니까요. 기사를 보고,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살펴봐 주시죠. 네, 바로, 김만배가 대장동 지분 49%, 그 지분이 49%인데, 이때 딱 절반은 이렇게 김용, 정진상, 유동규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수치는 여러분들이 수치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 밑에 내용을 좀 보시죠. 네. 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민간 사업자 김만배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이 24.5가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2호, 3호 이거죠. 대장동 지분이 24.5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을 김용, 정진상, 유동규에게 주겠다라고 4명이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이 두세 사람 통해서 이게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술이 일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소장에 포함을 시켰다. 누가 한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했다. 이거는 검찰 측에서
이렇게 증거로 또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 두 사람의 말이 일치가 되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거나 이렇게 돼야 이것이 증거로서 효력이 또 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검찰 측에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이거 인정을 안 해주면은 기소 한만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요. 대장동 사업 지분이 성남시가 50 플러스 한 주. 이거는 작년에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할 때 참 여러 번 여러분께 소개를 한 것이죠. 50 플러스 한 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똑같이 50대 50이면은 결정적일 때 서로 이 갈등 관계가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에서 한 주 플러스 한 주란 얘기는 내가 그럴 경우에는 주도권을 갖겠다.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요. 주식회사로 말하면은. 주식회사로 말하면 50% 지분이 그러면 상대방이 50%일 경우에는 이게 최대 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한 주를 내가 더 갖겠다라는 얘기는 결정적일 때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7%, 나머지는 금융사 등이 소유하는 구조였는데요. 이 민간 사업자들 7% 중에 바로 45%가 김만배 소유라는 것이죠. 49%. 요 밑에 나옵니다. 민간들이 소유한 지분 중 49%가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2호, 3호를 소유한 김만배 소유였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전체 지분이 49%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을 뚝 잘라서 당신들 드릴게요 라고 세 사람한테 약속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검찰에서 그까지는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재명하고 지분의 연결고리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몇 프로를 갖고 간다라는 것은 아직 이 여러 사람의 공통된 증언이라든가 증거는 아직 이 바로 직전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이재명에게 몇 프로의 지분을 약속했다라는 것도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확약이 없이 저들 3인방에 저렇게 50%에 해당되는 428억 제공을 약속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28억을 제가 몇 번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최소 400억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검찰 수사망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너 다 불어. 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증거도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게 없을 텐데, 이 절반에 해당되는 428억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돈의 용처라든가 돈의 쓰임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428억을 김만배로부터 받기로 했으니, 틈만 나면은 남욱 변호사에게 야 지금 이게 돈 쓸 때니까 20억 좀 만들어줘 라고 마치 자기들이 돈을 위탁을 한 것처럼 수시로 얘기를 하죠. 성남시장 재선할 때도 야 20억 지금 필요해 좀 만들어줘. 또 경기도지사 할 때도 또 마찬가지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이런 이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밀접했기 때문에 그게 남욱이 비록 시행사라든가 토목업체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김만배와도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 남욱과 김만배는 원래 화천대유 천화동인 할 때부터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가진 거 아닙니까? 화천대유 김만배 소유지만 그 밑에 실질적인 소유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이 지분 관계를 나눠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김만배에게 돈이 들어간 것은 남욱이 돈을 만들어준 거나 결국에는 이게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돈의 흐름이 김만배, 남욱이 다 거치면서 돈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검찰이 16일 만에 압수수색 시도한답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오늘 됐습니다. 정진상의 집은 어제 저녁에 압수수색 한 걸로 나오고요. 지금 정진상의 사무실이 있는 정진상이 지금
이재명을 따라서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정무조정실장 그 방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관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방송 직전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겁니다. 정진상 집도 압수수색을 했고 이미 끝났고요. 민주당 대표 비서실도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예, 검찰 수사관, 예, 이 잠바라고 그러죠. 파카 입는 잠바 수사관 또 이 민주당들이 저쪽에서 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못 들어오게 막겠죠. 또 왼쪽에는 검찰들이 있고요. 네. 오늘 뭐 완강히 또 거부를 하면은 그렇게 무력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또 검찰이 일단 저쪽에는 이제 검사 한 명의 수사관들이 다수가 보통은 압수수색하러 들어갑니다. 예, 수색 영장을 보여주면서 검사가 대개 이제 앞에서 보여주고 뒤에는 수사관들, 예, 수사관들이 이제 쭉 실질적으로 실문을 하는데 예, 이렇게 정진상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또 뭡니까? 네, 민주당 비서실, 그 내에 정무조정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비서실로 들어가는 건데요. 저렇게 되면은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정진상은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다음 주에 검찰 쪽에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네, 순순히 뭡니까? 그 출두 명령에 응하지를 않을 테니까 예, 김용도 똑같이 출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세 번 거부를 하다가 긴급 체포를 당한 거니까요. 네. 예, 여기에 또 중요한 그 사안이 있습니다. 2014년 비자금 43억. 뭐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몇십억을 아주 쉽게 조성도 하고 예, 이 비자금이 43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호반건설 돈이 수억 원이 포함이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호반건설. 예, 여기에 지금 이제 특정 건설 회사 이름도 지금 속속들이 나오는데요. 예, 호반건설이 여러분들 지금 몇 번 들어보셨죠? 예, 이 아파트도 호반에 무슨 라벨 그러니까 그 브랜드 네임이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의 특징이 중흥건설과 함께 광주를 본거지로 한 호남 대표 건설회사입니다. 호반건설, 중흥건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이렇게 마치 노태우 정권 때 청구, 우방 또 하나 어디입니까? 어디 새 업체가 노태우 시절에 예, 대구를 근거지로 한 급성장 건영이군요. 건영 그죠? 네. 새 업체가 급성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음 정권에서 새 업체가 다 부도를 맞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유명무실한데 이것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면은 또 호반건설 직원들이 또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예, 생각을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호반건설, 중흥건설로 대표되는 예,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회사가 문재인 정권 때 그 몸짓을 10배 이상 키웠습니다. 10배 이상. 네, 그리고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물로 나온 이 대형 그러니까 완전히 무엇이 무엇을 삼켰다. 예, 새우가 고래를 삼켜는 것이죠. 대우건설이 훨씬 더 이 규모가 크고 한데도 호반건설이 인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중흥건설이 처음에 인수를 했다가 뭐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지금 광주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호반건설 이름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른바 문재인 정권 때 급성장한 예. 정말로 뭐 10배 이상 몸집을 키웠을 겁니다. 예, 그 정도 되면은 참, 이거는 글쎄요, 이 정권에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하고, 이게 이제 뭐 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는 수사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호반건설 이름이 나왔다 하는 얘기는 마치 노태우 정권의 대구 3인방, 청구, 우방, 건영일 겁니다. 그저 하나가, 예, 대구 지역에 이른바 자그마한 회사가 지금처럼 10배, 20배의 몸집을 키우고 어떤 불법의 연료가 돼서 새 회사가 다 성장을 멈추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호반건설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호반건설 또 중흥건설 이런 특정 회사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호반건설이 비리의 중간에 있다. 엄청난 비리 덩어리 호반. 그렇죠. 네, 뷰티풀, 코 뷰티풀님이 그쪽 내용을 잘 아시네요. 대구 건세 다 죽었죠. 노용수님 맞습니다. 네, 청구 우방 보성이군요. 보성. 예, 청구건설 우방 보성. 네, 그 루카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대구 건설 3인방이 급성장하다가 노태우 시절에 급성장하다가 딱 예, 부도를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다 그렇죠. 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그 전철을 밟는지 이제 이 이재명 게이트의 호반건설이 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살펴드렸습니다. 네. 김용이 돈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대선 자금에 명시가 돼 있다. 예, 요것도 제가 앞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은 대선 자금, 그러니까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법 예, 자금 수수로 지금 기소가 된 건데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김용은 김용이 받은 8억 4,700만 원은 이게 대선 자금으로 분류가 되고 네, 정진상은 지금 압수수색이라든가 검찰이 적용할 제목이 뇌물입니다. 뇌물. 예, 뇌물과 대선 자금은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예, 뇌물 수수가 훨씬 더 형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느냐? 예, 김용은 이재명을 위해서 대선 자금을 우리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20억만 만들어줘라고 유동규 한테 얘기를 했고 유동규는 뭐 남욱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만배한테도 당연히 그 얘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20억을 만들어준 게 남욱과 김만배도 어떤 식으로든지 예,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돈에 가장 크게 혜택을 본 것은 바로 천화동인 1, 2, 3호 소유주인 김만배이니까요. 왜 남욱은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저 김만배 형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돈을 만들어야죠.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마 공소장,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공소 기소가 될 경우에는 그 내목도 상당 부분 예, 파헤쳐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이 김용이 대선 자금으로 기소가 됐고 정진상은 뇌물이다. 뇌물이라는 얘기는 사익을 편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뇌물을 받고 어떤 것을 해줄게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뭡니까? 탄약창 이전 이게 지금 나오는 것이죠. 네, 돈을 주긴 주는데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탄약창 저거 이전만 하면은 그 부지에 또 뭐 어디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몇백억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안양에 있는 박달동의 탄약창 제도가 뭐 이전을 추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 정치자금법으로 볼 까닭이 없고 그건 당연히 뇌물이죠. 예, 뇌물을 받고 그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탄약창 이전을 추진을 했으니까요. 예, 이게 그대로 이전이 됐으면은 무슨 정진상이 힘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보스인 이재명의 배임 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배임. 예,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직의 배임, 임무를 방기했다, 임무를 배신했다라는 뜻에서 배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글쎄요,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예, 매우 구체적으로 저렇게 428억이라는 수치가 증명이 됐듯이 예, 정진상은 너는 대선 자금이 아니라 뇌물 혐의다라고 이렇게 딱 그 제목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의 배임 혐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은 예, 쉽게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죄명이 곧 갈 날이 멀지 않은 거죠. 리츠빌님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 주셨네요. 네, 정진상 압수수색 그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끝냈고, 네, 지금은 민주당 내에 있는 비서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수사관들이 지금 대치 중이다. 글쎄요, 민주당도 저렇게 호락호락 뭐 이 길을 비켜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압수수색은 뭐 이거는 정당하게 법원의 압수수색 명령을 다 받아왔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막는 척 하다가 뭐 어차피 이 대한민국 공무를 방해를 하면은 또 당직자들도 이 사법 처리가 되니까 아마 적당한 시점에 그게 오늘이 될지 또 2차 압수수색 할 때 예, 야 비켜줘라. 근데 비켜줘라고 할 때는 이미 예, 정진상의 그 캐비넷 내에는 뭐 당연히
뭐 좀 의심살 만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서류는 뭐 이미 이전에 다 그거는 뭐 파기하고 다 파기하기가 못한 거는 어디에 또 감춰뒀겠죠. 예, 그 사람들도 뭐 머리가 있는 이상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증 확보라든가 아니면 또 별건의 수사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그 서류는 다 파기를 했지만 다른 뭐 PC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들이 모르는 별도의 또 혐의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압수수색은 하나의 그 절차로서 당연히 수사관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이제 정진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이번 주, 압수수색은 벌써 이루어졌으니까요. 다음 주에 검찰의 출두 요청이 있을 텐데요. 예, 이렇게 되면 수사가 속도가 낼 수밖에 없죠. 친형제처럼 친형제 이상으로 지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뭡니까? 예, 돈도 김용과 유동규하고 크게 봐서는 뇌물 정진상이 뇌물 혐의로 적용이 되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 김용한테도 흘러갔을 것이고 김용이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인마이 포켓을 한 돈이라면 그 돈도 정진상한테 주고받거니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의 지금 현재는 하나는 정치자금법, 하나는 뇌물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돈이 그 둘 사이에도 오고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그 둘만 왔다 갔다 할까요? 그 돈이 당연히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 직에 있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모시고 있는 보스, 제가 뭐 굳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까만은 돈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다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김용과 유동규가 형제처럼 지낸 사이다라는 것이 검찰 측에서 밝힌 내용의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구속이 되었으니 이젠 이재명 몸통 차례가 되겠네요. 우리 박경 의원님. 죄명이 가고 나면 죄인이도 금방 가겠죠. 죄명이 죄인이 그렇군요. 다 죄자가 들어가는군요. 네, 민주당 해체 머지않았다. 우리 코 뷰티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도희님, 이재명은 곧 어디에서 장기 투숙을 할 건데요. 건강하세요. 우리 김재선님이 동해에서 도희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이렇게 쭉 입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뭐 정진상 이 정도 되면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쯤에는 정진상이 구체적으로 뇌물이면 뇌물인데 액수가 나오고 그 뇌물은 어디로 전달됐다라는 것이 다음 주 정도면은 나올 그럴 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